안녕하십니까. 오늘도 강민혁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소제목을 작성하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소제목을 쓰는 것이 좋느냐, 쓸 필요가 없느냐,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별도로 영상을 촬영하겠지만, 만약 여러분들이 소제목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다면 이 영상을 볼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결론부터 이야기해서 소제목을 어떻게 작성하는지에 따라서 평가자가 여러분들의 자기소개서를 좀 더 수월하게 평가할 수도 있고 좀 더 관심을 가지고 평가할 수 있다라는 부분만 고려하더라도 가급적이면 소제목을 작성하는 것이 좋다라는 말로 일단 요약을 하고, 오늘 이 시간에는 어떻게 소제목을 작성해야 되는지 몇 가지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소제목을 쓸 때 보통 쓰는 방법들 한 4-5가지가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한번 참고해 보시고 도움이 될 만한 그러한 부분을 적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 예시를 들고 얘기하는 게 좋겠기 때문에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이와 같은 질문을 어떻게 소제목을 쓸지를 고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일단은 그 공기업에서 이야기하는 직업윤리 항목인데, 근데 기본적으로 사기업에서도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 항목을 작성한다면 소제목을 어떻게 작성하실지 같이 한번 고민해보고 실습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여기 보시면 평가 키워드와 행동 노하우, 전체 경험, 성과 등을 요약하거나 호기심 유발형으로 작성하는 게 좋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좀 드렸는데, 이 호기심 유발형 같은 경우에는 공기업이라든지 보수적인 기업에 지원할 때는 이와 같은 방법을 지향하시는 게 좋겠죠. 하지만 소비재라든지 트렌드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그러한 산업군이라든지 직무의 경우에는 이와 같은 방법으로 좀 더 평가자에게 여러분들의 자기소개서가 읽힐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같은 경우에는 이 평가 키워드 강조형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우리 지원자분들께서 자기소개서를 보면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이 항목이 어떠한 부분을 평가하고자 하는 것인지 그 의도 파악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늘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소제목을 굉장히 창의적이거나 기발하게 쓸 자신이 없다, 그러면 안 쓰는 것보다는 말 그대로 이 항목에서 요구하는 핵심 평가 키워드가 뭐냐, 그 부분에 맞춰가지고 그 내용, 그 키워드를 그대로 작성하시는 겁니다. 즉,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누가 보더라도 책임감과 연결된 그런 직업윤리 항목이기 때문에 그냥 말 그대로 여기 책임감 발휘, 이런 식으로 이 평가 키워드를 그대로 드러내는 형태로 글을 쓰는 것도 굉장히 좋다라는 거죠. 물론 난이도가 굉장히 낮은 방법이긴 하지만 여기다가 예를 들어서 책임감의 화신이니 이상한 얘기 하는 것보다는 명확하게 이렇게 책임감 발휘 이렇게 쓰는 게 훨씬 평가자로 하여금 명확하게 여러분들이 전달하고자 하는 부분을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은 형태를 참고하시라는 거죠. 이렇게 쓴다고 해서 나쁜 게 절대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렇게 쓰면 너무 단순한 거 아니냐 하지만 자소서는 단순 명확, 간결 명확, 이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이상한 서술보다도 이상한 비유라든지 이런 것보다도 이와 같이 명확하게 그냥 키워드만 드러내는 것도 나쁜 방법이 아니다 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물론 최고의 방법은 아닐 수는 있지만 이런 방법들이 여러분들의 그런 시간을 절약해 주시고 효율적으로 이 소제목을 쓸 수 있는 방법이라는 거 잊지 마시고요.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행동 노하우를 요약하는 겁니다. 자,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좀 어렵게 느껴질 수 있지만 내공이 있는 분들이라면 이미 이와 같은 방법으로 소제목을 작성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행동 노하우라는 개념은 어떤 부분이냐면, 평가자로 하여금 이 항목에서 평가하는 지표가 책임감이라면 책임감과 관련해서 평가자가 좀 좋은 그런 점수를 줄 수 있는 평가 지표 안에 들어가는 우리 지원자만의 어떠한 습관 혹은 반복돼서 발휘되는 좋은 행동 패턴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책임감은 굉장히 좀 어떻게 보면 추상적인 단어잖아요. 하지만 기업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에게 책임감 있는 사람이라면 보통 이러한 유사한 행동을 한다라고 생각을 가정하고 그것을 이제 평가 지표로 삼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러한 평가 지표 같은 경우에는 NCS에 나와 있는 가이드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검색을 통해서 책임감 있는 사람이란 이렇게 치면 어떤 사람 해서 우리가 사회 통념적으로 봤을 때 좋은 행동을 하는 그런 사람이라고 좀 이렇게 지정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 평가 지표 안에 들어가는 그 의미를 우리 지원자가 행동으로 옮긴다라는 자신만의 노하우를 요약한 그런 케이스입니다. 이 직업윤리 평가 지표 이 책임의식 7번에
나는 아주 사소한 일이라도 나에게 주어진 일이라면 최선을 다한다 라는 평가 지표가 있어요. 자, 그 말은 무슨 뜻이냐? 여러분들이 이와 유사한 행동을 했다라고 한다면 평가자는 이 친구가 평가 지표에 들어오는 습관을 갖고 있네 라고 하면서 이미 소제목만으로 여러분들에게 굉장히 좋은 그런 호감을 느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주의할 것은 이런 평가 지표에 나와 있는 이 키워드, 이 문장을 그대로 응용하시게 되면 약간 끼워 맞춘 듯한 느낌이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평가 지표에 들어오는 범위 내에서 여러분들의 그런 노하우를 적절하게 수정하셔서 이 소제목으로 적는 방법도 굉장히 좋은 방법일 수 있고요. 여러분들 측면에서는 본인이 명확하게 행동 노하우를 기재하셨기 때문에 그 가장 중요한 행동 중심 부분에서 이러한 작은 일도 큰 일처럼 완수했다라는 부분을 좀 디테일하게 보여줄 수 있다 보니까 좀 더 통일성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줄 수 있다라는 것도 굉장히 좋은 효과라고 볼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세 번째 같은 경우에는 성과 요약형입니다. 자, 무슨 뜻이냐? 키워드도 중요하지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소재에서 명확한 성과를 좀 이렇게 냈고 누가 보더라도 객관적으로 좋은 성과라고 볼 수 있는 그러한 소재를 가지고 계시다면 소제목에서 명확하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소재 내에서의 성과를 명확하게 보여주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겠습니다. 물론 여기서 여러분들이 강조해야 되는 어떠한 그 평가 키워드에 해당되는 그러한 내용은 소제목이 드러나지 않았지만 어쨌든 명확한 성과를 통해서 평가자에게 좋은 인상을 줄 수도 있고 두 갈씩 문장에서 여러분들이 적절하게 키워드와 이제 말 그대로 그 행동 노하우를 적절하게 보여주신다면 연계해가지고 좋은 모습을 보여줄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다음 같은 경우는 제가 제일 좋아하는 유형인데 행동 노하우와 성과를 요약해서 이렇게 좀 약간 길 수는 있어요. 근데 꾸준일 솔선수범으로 공모전 이외 기여 이런 식으로 해버리면 전체적인 이 자기소개서의 내용을 모두 다 요약하는 핵심적인 부분들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소제목을 통해서 평가자에게 이 친구가 이런 노하우뿐만 아니라 이런 성과를 좀 냈었구나 라고 하면서 말 그대로 뒤에는 자소서를 안 본다고 하더라도 굉장히 명확하게 여러분들이 전달하는 부분을 전달할 수 있다는 측면이 굉장히 도움이 될 수 있겠죠. 요거 같은 경우에는 책임의식 9번. 물론 이러한 노하우는 당연히 평가지표 범위 내에 들어오는 내용들을 담는 게 가장 좋겠죠. 나는 나의 책임하에 벌어진 일이라면 과감히 희생할 수 있다. 관련해가지고 꾸준일 솔선수범이라는 단어로서 행동 노하우를 요약을 하셨고 그 다음에 공모전 2위라는 것은 어떻든 성과를 요약한 거기 때문에 이와 같은 방법으로 작성할 수 있고요. 특히나 500자 미만의 자기소개서를 작성할 때는 글자 수에 대한 압박을 느끼시기 때문에 어떠한 상황 설명이라든지 생각, 행동, 결과, 성과, 배운 점, 각오 이런 것들을 다 담아내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 측면이라고 본다면 두 갈씩을 생략하면서 바로 상황 설명으로 넘어갈 수 있는 그러한 소제목 내용이기 때문에 글자 수에 대한 압박을 느끼실 때 보통 이와 같은 방법을 적용하신다면 좀 더 편안하게 자기소개서를 완성할 수 있게 됩니다. 요거는 병원에서 마무리한 A 공모전 과제. 자, 이건 어떤 느낌이냐면 마찬가지로 행동 노하우와 경험 요약을 혼합한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서 책임의식 5번 중에 몸이 아프더라도 맡겨진 임무 다 한다. 이러한 노하우가 있다 보니까 이와 같은 느낌을 통해서 이 친구가 행동 노하우로서 아파도 다 하는구나. 플러스 그 다음에 어떤 내용인지에 대한 부분을 요약할 수 있는 그러한 형태라고 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은 호기심 유발형인데 말 그대로 사장님 딸이냐 그 말은 뭐겠어요? 이거 주인도 아닌데 왜 이렇게 열심히 해? 약간 이런 느낌이다 보니까 이러한 호기심을 유발하는 형태로 글을 씀으로써 평가자로 하여금 좀 더 이 내용이 무슨 내용일까 관심을 갖게 하는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호기심 유발용으로 쓰는 경우는 앞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공기업이라든지 그리고 말 그대로 좀 보수적인 기업이라고 한다면 이렇게까지 쓸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런 방법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센스를 좀 더 보여줄 수는 있거든요. 하지만 이러한 사장님 딸이세요 같이 호기심 유발령을 쓸 경우에는 평가 키워드라든지 여러분들의 노하우라든지 혹은 성과에 대한 요약이 전혀 제시되어 있지 않다. 자, 그 말은 뭐냐면 두 갈식에서 명확하게 우리 지원자가 강조하고자 하는 바를 이야기하지 못한다면 결국 낚시하는 게 됩니다. 그러면 굉장히 불쾌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호기심 유발용으로 쓰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두 갈식 문장에서 굉장히 명확하게 본인이 강조하는 바와 성과에 대한 부분을 요약을 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습니다.
자, 어떠신가요, 여러분들? 저랑 같이 소제목을 작성하는 방법을 간단하게 살펴봤습니다. 이 소제목 작성할 때 주의할 것은 여기 나와 있는 두 갈씩 문장과도 연결해가지고 같이 쓸 수 있어야 되거든요. 제가 오늘 이 영상에서 두 갈씩을 쓰는 방법까지는 차마 이야기를 못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10분을 넘기면 여러분들이 영상을 싫어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10분 안에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을 통해서 또 여러분들이 좋아하시고 또 말 그대로 호응이 좋으시면 제가 두 갈씩 문장을 어떻게 써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도 계속해서 영상으로 만들도록 할 테니까 궁금한 점들과 좋았던 점들은 댓글과 좋아요, 구독으로 여러분들의 의사를 표현해 주시길 바랍니다. 저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0분 넘겼나요? 20초네.